저와 남편은 일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일식집 주방장이었고 저는 서빙 알바였죠. 거기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자기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해서 따로 가게를 내며 우리 둘이 운영하는 작은 초밥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낮에 전단지 돌리고 밤엔 일식집 주방 일을 했고 저는 낮에 한밭집에서 요리 좀 도와주고 밤엔 우리 식당에서 서빙을 했죠. 근데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아줌마가 오셔선 근처에 위치 좋은 식당 자리가 하나 났는데 우리 보고 들어갈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입버릇처럼 저쪽 저 가게는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나 봐 이랬었는데 마침 그 가게가 비었다니 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바로 그쪽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현재 있던 자리보다 위치도 좋고 주방도 넓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 나서 바로 가게로 옮겼는데 생각처럼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군요. 손님도 많아지니 주문량도 많아지고 남편은 혼자 일하기 부담스럽다며 주방 보조를 한 명 더 해야겠다고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지원자 중엔 남편보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부터 아예 초짜까지 정말 가지각색이었어요. 남편은 주방 보조인데 굳이 경력이 필요한가? 아예 신입으로 뽑으면 어때? 이러더군요. 사실 저보단 남편이랑 호흡을 맞출 사람이니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학원 다닌 게 전부인 30대 초반의 여자 주방 보조를 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며 의욕을 보이는데 같이 잘해보자며 으쌰으쌰 했어요. 근데 이 주방 보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식집 특성상 테이블 좌석은 손님과 마주보면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느 정도 언변도 있고 술도 한두 잔 따라주고 받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주방 보조 아가씨가 그걸 척척 해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얼굴은 그다지 이쁜 편은 아닌데 남자를 잘 끌게 하는 말투를 가졌더라고요. 조근조근 이야기하다가 때론 야한 얘기도 했다가 손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보통 내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주방 보조하랬더니 손님들 수다 보조만 하네. 이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그 아가씨 덕분에 단골도 팍팍 늘고 장사가 잘 되니 남편은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침엔 남편이랑 재료 준비하고 오후엔 가게 문 열고 밤늦게 퇴근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만 장사가 되면 대기업 회장도 부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장사가 계속 잘 되니까 서빙이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다시 구인 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주방 보조 아가씨가 사모님,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데려와도 될까요? 걔도 엄청 싹싹하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죠. 얼굴은 굉장히 귀여운 상에 소위 말하는 글래머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말투가 싸늘하고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죠. 근데 음식점 서빙을 오래 해서 일은 정말 척척 해내는 겁니다. 서빙 일이 쉬워 보여도 주문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하고 순서대로 서빙해야 하고 빨리 테이블 치우는 노하우도 있어야 합니다. 간혹 손님이 뭘 불편해하는지 알아채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 머리 회전이나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방보조가 소개시켜준 그 여자도 엄청 일을 잘하는 겁니다. 남편은 주방보조 덕에 천군만마를 얻었어. 이제 우리도 부자 될 일만 남았네. 라며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방 보조가 사장님, 사모님, 혹시 내일 아침에 재료 사러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도 평생 보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재료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하긴 틀린 말은 아니죠. 언젠가 주방장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밑에서 일하는 건 알지만 왠지 수제자도 아니고 재료 고르는 노하우까지 알려줘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남편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주방보조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재료 손질도 같이 하고 오후엔 가게도 같이 하고 저녁 퇴근만 따로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무슨 여동생 한 명 생긴 기분이야 라고 했더니 주방보조는 너무 좋아하면서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이러는 겁니다. 편할 대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주방보조가 우리 집에도 놀러오고 술도 한잔하고 정말로 가족같이 지내기도 했어요. 사석에선 저에게 언니, 남편에겐 형부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서빙 알바도 가까워지니까 나중에 손님들이 여기는 가족끼리 장사를 하나 봐요. 정말 보기 좋네.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가게로 웬 남자가 찾아와서 서빙 보는 동생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유가 요즘 왜 연락도 안 되고 자기를 피하냐며 사랑 싸움 하는 거더군요. 뭐 연인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간 다음에 서빙 동생을 불러서 살짝 주의는 주었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한다고 해도 장사하는 데까지 찾아오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전 순간 멍해지더군요.
가게 주인이 이 정도 이야기를 못하나? 그리고 이 정도에 왜 화를 내지?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사랑 싸움 하는데 누구 탓을 왜 해? 내 탓이야? 왜 화를 내지? 했더니 서빙 동생은 싸늘한 표정으로 일만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서빙 동생을 두둔하듯이 젊은 애들끼리 싸운 것 같고 뭘 그리 예민한 시기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자고. 일만 잘하면 됐지 뭐. 이러는 겁니다.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며칠 후엔 일하다가 손님 주문을 틀림없이 주방장 보조에게 전했는데 주문이 안 나온 겁니다. 손님이 짜증을 내니까 바로 사과를 한 후에 주방 보조에게 주의를 줬죠. 내가 틀림없이 주문 전달했는데 왜 까먹는 거야? 라고 했더니 주방 보조도 은근히 짜증을 내면서 언니가 잘 하셔야죠. 그리고 자꾸 목소리 좀 높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형부가 싫어하지. 이러는 겁니다. 아니, 지가 진짜 처자라도 되듯이 행동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언성을 더 높이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는 겁니다. 집에 와서 제가 계속 억울해했더니 남편은 일단 주방 보조는 필요하니까 당신은 당분간 나오지 마. 괜히 싸움만 나니까. 그 말이 너무 섭섭한 겁니다. 아니, 마누라를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 오히려 주방 보조를 잘라야지. 보조는 언제든지 또 구할 수 있잖아.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은 주방 보조를 새로 구할 때까지는 있어야 하니까 그래. 어차피 서빙하는 애가 있으니까 당신이 당분간 없어도 좋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주고. 정말 섭섭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왠지 셋은 친하고 저만 왕따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간 가게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방 보조하고 서빙 동생에게 문자가 오더군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가게로 오라는 겁니다. 솔직히 기분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살 더 먹은 제가 이해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가게를 안 나갔더니 괜히 불안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가게를 갔더니 기운이 좀 샘솟더군요. 그리고 주방 보조나 서빙 알바도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나긋나긋하게 절 대해주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며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그날 저녁에 가게 문 닫고 회식을 했어요. 제가 화해도 할 겸 가게에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고 했죠. 일식집 한 켠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 맛 색다를 것 같아서요. 간만에 제가 솜씨를 부릴 테니 세 사람에겐 삼겹살이랑 다른 먹거리 좀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세 사람이 나간 후에 여러 밑반찬을 세팅하려고 주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는데 주방 선반 안쪽에 여성용 피임약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주방에 있을까?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오길래 제가 이게 주방에 왜 있어? 라고 물으니 서빙 동생이 갑자기 당황해하며 아, 저번에 손님 중에 누가 놓고 갔길래 치운다는 게 거기에 넣어뒀네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게 뭔가 급하게 둘러댄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도 화해하는 자리에서 꼬치꼬치 따질 순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썼죠. 그래서 넷이서 고기도 먹고 소주도 몇 병 비웠더니 슬슬 술이 오르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잘해보자, 서로 이해하자 이런 이야기로 그날은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계속 머릿속엔 피임약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사를 하는데 가게를 소개해준 부동산 사장님이 오시더니 1년 365일 쉬지도 않던 분들이 왜 지난주엔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저희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에 가게 문 닫아서 제가 못 왔는데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남편에게 내가 안 나온 날 가게 문 닫았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가게 문을 잠깐 닫았어. 갑자기 가스가 나가서 손님을 못 받을 것 같더라고.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 갔다가 남편에겐 잠깐 편의점에 갔다고 둘러댄 후에 다시 가게로 와서 CCTV를 돌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았더군요. 가게에 불이 켜지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가게 문 닫고 어딜 가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스물스물 생길 무렵 CCTV 화면 속 가게 안에 불이 켜지더니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로 가스가 나갔었나? 했는데 세상에나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주방 보조랑 들어오는 겁니다. 둘이 아주 다정하게 서로를 만지작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세상에 주방에 들어가서 상상도 하기 싫은 짓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CCTV를 보는 내내 치가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차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집에 쳐들어가서 남편 머리카락을 잡고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너무 황당하고 무서우니까 그럴 기운도 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가게 의자에 앉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어떻게 하는 게 복수를 하는 방법일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더군요. 일단 증거 화면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자초지종이나 들어보자.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듣고 싶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화면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놀라더니 어쩔 수 없던 표정으로 미안해.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주방에 있던 것도 주방 보조 거야? 그래서 선반에 넣어뒀던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겁니다. 무슨 변명이라도 주절주절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을 보니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어? 라고 쌀쌀맞게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문 닫고 어디 놀러 갔다 온 거야?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냉정하게 물었죠. 남편은 이혼해 달라면 이혼해 줄게. 이러는 겁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아예 둘이 작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방보조가 사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잠깐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에 나오자마자 머리카락을 잡고 확 잡아당기면서 어디서 꼬실 남자가 없어서 유부남을 꼬셔서 그것도 내 가게 주방에서 그런 짓을 해! 하며 일부러 동네 사람 다 들으란 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쳤습니다. 불 꺼진 집에서 불이 들어오면서 다들 우리를 쳐다보느라 정신없더군요. 저는 일부러 동네 사람 들으라는 듯이 몇 동 몇 회에 사는 네가 내 남자를 꼬셔? 이렇게 친절하게 동호수를 외치며 몇 동 몇 회에 사는 이 여자가 불륜녀라는 걸 크게 말했습니다. 주방보조는 언니 왜 이래요? 잘못했어요. 제발 머리 좀 놔줘요.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모든 걸 알았으니 내일부터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정신적 충격을 준 걸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라고 했죠. 주방보조는 펑펑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도 가증스러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언니라는 말을 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서빙 동생에겐 전화해서 넌 알고 있었지? 라고 떠보는 말을 하니까 펑펑 우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말리려고 했지만 사장님하고 주방 보조하고 눈이 맞아서 자기가 중간에서 말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남자친구에게 신경도 못 썼고 그래서 저번에 남자친구랑 싸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겐 협의 이혼 필요 없고 소송 걸 거고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미안해서인지 뻔뻔한 건지 연락 한 번 없더군요. 물론 저는 이혼 소송 걸었고 넉넉한 보상을 받았어요. 제가 남편 사정 뻔히 하니까 아마도 그 가게를 접어서 제 위자료 줘야만 했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미워진 건지 그 여자랑 어떻게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봤자 제 정신건강만 나빠지니까요. 마음 편하게 법적으로 한 방 먹여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이지만 남편은 지방 변두리에서 참치집을 한다고 하더군요. 서빙 알바 친구는 그때 싸웠던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라며 한 번 연락은 왔었어요. 이 친구도 참 뻔뻔한 건지 아둔한 건지 어떻게 저한테 청첩장을 보낼 생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주방보조는 어떤 남자 만나서 시집 갔다는데 그 동네에선 불륜녀로 소문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비록 저에겐 아픈 과거지만 이젠 어느 정도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서빙이 아닌 저도 셰프가 되기 위해 요즘 노력 중이거든요. 언젠가 정말 실력도 인성도 최고인 요리사가 될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